네, 하루하루 지지율이 빠져가는 박 대통령. 지난 주말 촛불 집회를 보면서 대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가 전국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지금 청와대만큼 혼란스러운 게 여권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탈당을 공식 요구했고 비박계 유일한 최고위원이죠. 강석호 의원은 이정현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최순실 전국,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김무성 전 대표, 대통령 탈당, 그리고 총리 내정자 진명 철회, 이정현 대표도 물러나라. 거의 야당과 비슷한 수준의 입장을 보였는데 굉장히 강한 입장 표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김무성 전 대표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했다. 네. 그래서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예. 그럴 경우 이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불행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거국 중립 내각 구성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김병준 내정자 지명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 국무총리 지명할 그 국회에 이렇게 추천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예.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했고 이건 전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당내 문제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정현 대표 체제 개최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근데 지도부는 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강석호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비박계 최고 9명 중에서 비박계 최고위원이었는데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8명의 최고위원 지도부가 모두 지금 친박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그 최고위원 현 지도부는 물러날 단계가 아니다라고 사퇴를 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데 아마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지금 이 상황대로 계속 간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은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이 새누리당의 살 길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반면에 친박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뭉친 그런 계파 아닙니까? 그런 정파인데 그쪽에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막이 될 자신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러날 경우, 지도부에서 물러날 경우 앞으로 그 전개될 특검 협상이라든가 국정조사 협상에서 대통령을 보호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지도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도 지금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석호 말씀하신 대로 의원도 지금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민심 못 되돌린다. 그러면서 이정현 대표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정현 대표는 시간을 달라. 사퇴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친박계 중에서 유일하게 이정현 대표가 혼자서 몸으로 버티고 있는 양상입니다. 과거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최경환 의원 또 아니면은 윤상현 의원들은 다 뒤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정현 혼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버티기가 오래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정현 대표도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과거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지냈다라는 경력뿐만 아니라 국정감사기간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증인 채택 과정을 몸으로 또 막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또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국회 정상적인 운영을 좀 파행으로 이끈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가 지금은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비박계가 어떻게 보면은 야당과 궤를 같이 하고 공세를 강화하는 그 양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계속 쉽지는 않아 버티면은 보입니다. 지금 분당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 보수 정당이 쪼개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진보적인 정당은 지지 기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분열되듯이 그런 과정을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새누리당이라는 보수 집단은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이 친박 비박할 것 없이 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쪼개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워낙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박계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의 결별을 명확하지 않으면은 자신들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분열설, 분당설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가속화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 주말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는 뭐 20만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도 집무실에 계셨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의 하야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셨을 텐데 양절 변호사는 이제 방송 출연차 광화문에 방송사가 많다 보니까요. 지나셨을 텐데 그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마침 뭐 한 5시 전후로 해서 방송이 하나 있어서 예. 뭐 방송국 들어가기 전에 모이는 모습들을 봤고 불과 한 30여 분 만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도 숫자가 정말 실시간으로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네. 있었고요. 뭐 도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글자 그대로 남녀노소 구별도 없었고 또 정말 평화로운 모습, 아이를 목마 태운 시민들, 뭐 연인들끼리 손을 잡고 나오고 학생들도 줄줄이 나왔고 과격한 어떤 모습이라든가 뭐 과격한 선동보다는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흡사 무슨 축제를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성숙했다는 것을 하나를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말쯤에 한 번 더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측 추산으로는 20만 명이었고 더 많이 모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 주 내에 전국이 어떤 식으로 흘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더 분노하게 될 경우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마저도 사실은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양절 변호사 얘기한 대로요. 이번 주 토요일 12일이 사실 본시위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전에 뭔가 수습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네, 지금 한광욱 비서실장이 아침에 국회로 그렇습니다. 직접 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광욱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는 만나고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만남 자체를 거부를 한 상황이었죠. 만남이 성사가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또 김병준 지명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총리로 추천한다는 것을 먼저 보장해야지 여야 영수회담이 임할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그럼 이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야당이 영수회담을 이번 주 안에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12일에 야당이 더불어민주당도 장외 집회를 그동안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 갔지만은 12일 집회에 당 차원에서 국정보고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주최하는 형식의 집회가 열리는데 그 집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머리를 맞두고 그 국정 방향을 이렇게 국정 문제를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이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친 사과 문제 그리고 또 총리 지명 문제를 보고 대통령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까지를 몰고 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식으로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내일 모레라도 여야 영수회담이 국회에서 열렸으면 한다라고 하지만은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아마 한광욱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다시 의중을 탐색을 하고 또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문제예요. 오늘 김병준 총리가 엄중한 상황에 손난로라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나섰을 뿐이다. 청와대하고 정치권이 합의하면 뭐 물러날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병준 지명자는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자진 사퇴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은 없을 거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여야가 합의하면은 새 총리를 인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김병준 지명자는 청와대라는 또 주체를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여야 청와대가 합의하면은 그런데 그런 요구조차도 야당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 주 내에 참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검찰 수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를 어떻게 풀 만한
새로운 증거물이 지금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통화 내역, 검찰이 이걸 이제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지금 보면 국무회의 개최 여부라든가 대통령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하면 이거는 연설문 수정 정도하고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사실 저는 거의 2차 폭발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죠. 내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정말로 국정과 관련해서 의논했던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예. 사실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정에서 다투거나 여러 가지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유출이었다. 그게 아니라 정호성 비서관 개인이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지나친 과잉 충성을 하느라고 박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인 뭐 비선 실세라고 불리지만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보내줬다. 이런 식의 어떤 변명 같은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기에 뭐 연설문이라든가 그냥 뭐 몇 가지 준비 사항만을 물어봤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그게 아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이 개인 자격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사나 수사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예. 자,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미 구속이 돼 있고요. 정호성 비서관 혼자 관련이 돼 있을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뭔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검찰이 이 부분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연관성, 업무 연관성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로 봐서는 이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네. 그 당시에는 그 제2부속 그 비서관이었죠. 네.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의 차량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출입할 때 예. 그 안봉근 비서관의 차나 아니면은 그 이영선 행정관의 차량을 이용을 했다. 예.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경우에는 청와대의 전산 관리라든가 문서 관리의 총책임자가 총무비서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 기밀 자료들이 유출이 됐을 때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그거를 몰랐다라면은 그것도 문제고 네. 또 알고 유출되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게 검찰 수석이 수사해야 될 그 대상인데 앞으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당연히 진행되리라고 진행될 예상해 볼 수 것이다. 있습니다. 예. 또 한 명,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어제 이제 검찰에 출석했는데 국민 정서하고는 아직 좀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 국민들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직접 연관성 여부를 떠나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질 때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개괄적인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 어제 그 포토라인에 섰을 때의 네. 표정이라든가 태도가 너무 이렇게 좀 완고했다 그리고 싸늘했다라는 부분에서 예.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어제 수사 자체가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집중을 했겠지만은 예. 그래도 우병우 전 수석은 아시다시피 그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과연 이 문고리 3인방들이 최순실 씨와 어떻게 이렇게 그 문서를 유출하고 그 정보를 유출하고 했을 때 그 공직 기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점검해야 될 당사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만약에 혐의가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최근에까지도 그 언론 동향을 알려줬다라는 그런 예. 의혹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요. 공무상 오늘 기밀 조선일보 유출이 될 수도 보도에 있고요.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고요. 검찰이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언론 동향을 파악해서 이제 최순실 씨한테 넘겼다. 오늘 이런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정말로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예. 거의 공범의 수준에 가까운 일을 벌인 게 되는 거고요. 네,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게 된 거죠. 공무상 그렇게 기밀 되면. 누설죄가 되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최순실 씨가 했던 일에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방조나 사후 방조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심지어 오늘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차은택 감독 아직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차은택 감독이 공공연하게 우병우 전 수석이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지 봐주고 않습니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게 예.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개인 비리 문제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되고요. 개인 비리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어제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도 그렇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조사받는 모습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가 나갔는데 왜 이렇게 떳떳하게 보이느냐라는 거는 검찰에 대한 의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의 네.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런 식의 태도로 보이는 게 아니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넥슨과의 본인은 이제 장인이었죠. 돌아가신 이상득 네. 전 회장의 부동산 처분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검찰에서는 이거는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예. 아들의 문제 같은 지금 경우도 개인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범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요? 거의 개인적인 문제는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보이고 실제로 정말로 뭐 그나마 뭐 문제는 공직자로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네. 뭐 부인 명의로 된 이런 것들은 형량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예. 설령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저런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게 아까 지적을 하셨다시피 최소한 민정수석이면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비서관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모르고 있었다. 아니면 의식적으로 방임했다면 직무유기까지도 갈 수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분노를 자극하는 지금 일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팔짱 끼면서 조사받는 오늘 한 신문의 그 사진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자,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